절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시장의 흐름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또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으로 조금 더 시선이 가 있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먼저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속도 전, 낙폭과대 해소 이후 종목대류 차별화, 가로 열고 금리 5%, 가로 닫고 이렇게 네. 정해봤습니다. 뭔가 하실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있을 것 같은데 들어볼게요. 오늘 장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그리고 또 연결할 만한 절대 전략 알려주세요. 네, 지금 시장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2020년도 3월 달에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우선이었죠. 그래서 경기 부양이 악재를 집어삼키는 흐름이 작년도 한 8월 달까지는 이어졌다고 봅니다. 유동성을 뿌린 거죠. 그죠? 근데 작년도 8월 달 좋은 기업 싸게 사자라는 전략을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리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까지 왔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하락의 근본 원인이 뭐냐? 경기 부양이냐? 정반대입니다. 금융 긴축입니다. 그죠? 지금 연준, 미국에서 화폐를 찍어내는 연준의 목적은 주가를 부양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경기가 침체가 되는 구조로 가야 유리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도구를 활용할 거냐? 당연히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에서 통화 정책을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금리 인상이라는 게. 금리 인상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작년도 8월 달부터 지금 2100까지 어마어마한 대폭락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반등이 시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대규모 손익이 청산됐던 자리 2410 밑으로만 주식을 안 팔았으면 되는 겁니다. 그 공포에만 안 던졌으면 되는 거고 거기서 좋은 기업에 집중을 하셨으면 이번 반등 구간에 참여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2410이 회복이 되고 나서 이제 이후에 주식들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울 거냐라고 보면 2130에서 2135에서 2100 한 2,500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럼 지수가 한 13포인트 올라온 거거든요. 꽤 많이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폭과대는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싸다라고 생각하는 주식들 정도만 좀 회복이 좀 되고 있는 거고, 그럼 이후부터는 저는 어떤 싸움이 전개가 되느냐. 이 하락을 일으켰던 이 장본인이 가장 정점에 서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금리 인상 5%라는 게 딱 각인이 돼야 돼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딱 각인되어 있으면 바이오 진단키트를 무조건 했었을 거고 언택트나 배터리를 먼저 하려고 했지 반도체나 산업재를 나중에 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키워드가 있었다면. 지금은 코로나라는 키워드는 사라졌잖아요. 러시아 전쟁 키워드도 이제 사라진 거라고 봐야 됩니다. 메인 키워드가 아니에요. 금리 인상 키워드가 메인이에요. 머리 꼭대기에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금리 5%랑 싸우더라도 이길 수 있는 기업들은 멀티플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고 금리 5%랑 싸우더라도 성장률이 5% 안 나오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호재 나올 때 팔아야 되거나 아니면 다시 가격이 조정이 나올 때만 공략하는 식의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 5%라는 이 기준을 놓고서 이 기업을 내가 사도 되겠느냐, 안 사야 되겠느냐,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기업의 성장이 5%를 넘지 못한다면, 5%.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뭐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 5%의 성장이 안 나오는 기업들은 다시 폭락이나 급락 나왔을 때는 땡큐인데 조금이라도 이제 밸류가 비싸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 따라가면 또 물리는 거예요. 그럼 5%에 이기는 업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업을 좀 크게 성장시키는 주식들을 한다거나
아니 뭔가 생활의 패턴이 크게 바뀐다거나 아니면 체질 개선을 할 만한 뭔가 큰 덩어리를 던져줘야 주가에 큰 변화가 있어야겠죠. 그냥 단순히 실적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선별하는 능력이 이번 판을 좌지우지할 거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종목에 대한 디테일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되겠죠. 이걸 이제 시청자분들이 풀어야 되는 과제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밸류, 종목에 대한 이 밸류를 이제 이미 다 계산해 놓고서 이번 구간을 좀 맞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죠?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주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가 있어요. 디램도 있고, 랜드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그리고 갤럭시도 있고, TV 가전도 있고. 자, 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어요. 파운드리가 없습니다. 지금 워렌 버핏이 올해 7월 달에서 9월 달 TSMC 시가총액 400조 대 매수를 했는데, 파운드리의 1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파운드리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주가가 똑같이 떨어졌었을 때 그쪽을 우선해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저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하이닉스보다는 밸류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게 맞고, 하이닉스는 조금 더 톤다운 시키는 게 맞다. 이 관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건 가격대는 뭐 워낙 많이 이야기해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LG전자나 그 다음에 삼성전기나 이번 반등 구간에 나왔던 낙폭과대 해수 구간에 나왔던 이런 기업들은 추세 대응하기보다는 좀 반등 구간에 여러분들이 좀 비중 조절하시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소부장 관련된 업체 가운데서 뭐 그게 이제 솔브레인, 그죠? 전해 쪽이 있죠.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또는 이제 한솔 케미칼. 이제 똑같은 소부장이긴 소부장인데, 이 반도체 소재 쪽인데 배터리 사업을 같이 협력하는 업체들이 조금 더 턴업이 좀 될 수 있다. 목표치가 조금 더 이런 애들이 좀 남아있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언택트 네이버 같은 경우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기준 양봉을 좀 만들고 있는 자리로 가고 있는 정도. 그 정도로만 딱 파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요거보다는 게임주들이 먼저 좀 일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아까 이제 5%라는 기준의 잣대를 들이댔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종목에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내년도 성장률이 약 4% 선 정도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컨센이 그렇게 잡혀져 있어요. 지금 금리는 5%. 그죠, 여러분? 그러면 금리를 이길 수 있는 성장률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기준을 잡아드렸었냐면 44만 원에서 45만 원을 기준으로 잡아드렸어요. 저 자리 구간은 여러분들이 꼬리로 봐야 된다. 많은 이유가 필요하지 않고 리니지 이제 PC로만 사업했었을 때의 밸류다. 근데 지금은 리니지 PC로만 매출 발생되는 게 아니라 리니지 PC 더하기 리니지 모바일이라는 매출이 있잖아요. 그러면 PC 때 밸류 오면 사야 된다 이거죠. 이게 아무리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지금 첫 번째 기준 양봉이 만들어진 거고, 이제부터는 뭐가 형성돼야 되냐면은 5%의 성장이 이끌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위로 올라갔을 때 만약에 if 호재가 나오는지 잘 지켜보는 겁니다. 최근에 뭐 김택진 대표 같은 경우도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 CEO 만난다는 얘기가 이번에 이제 나오던데, 뭐 관련돼서 어떤 호재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재가 잘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재가 나오면 그때는 좀 분할 매도 하려고 하는 거죠. 호재로 인해서 만약 주가가 과도하게 좀 급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호재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호재가 나오는지 잘 보는 거예요. 호재 나오면 잘 팔아야지, 이런 마인드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악재가 나와도 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할인 가치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 왔었을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준 양봉이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비싸다라는 이야기는 못 하겠고 아직 기준 양봉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구나. 이 정도로 이들 주식을 좀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이오 제약 가운데서 이제 유한양행, 이제 삼총사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이제 셀트리온, 그 다음에 이제 유한양행, 그죠? 이런 종목 말씀 좀 드렸잖아요. 여기 기본 물량 좀 박아놓고 거래대금이 터지는지 보자. 3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 누가 이제 주도주가 될지는 모르는데 이쪽에서 저는 판이 만들어지더라도 얘네들이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뭐 매출 자체가 내년도에 한 9% 늘어날 거로 컨센이 잡혀져 있는데 이건 사실 큰 의미는 없죠. 뭐 고정적으로 한 5에서 한 8% 성장했던 기업이니까 이건 큰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금리 같은 경우 5%랑 싸우더라도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매출만 가지고서 봤을 때는. 근데 그걸 뛰어넘으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기업이 근본적으로 체질이 바뀌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예. 산업의 어떤 성장을 주도하려면 돈을 잘 버는 것도 좋은데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느냐를 보면 되는데 유한양행은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53,000원대하고 58,000원 정도가 자리 오면 매수해도 되는 자리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레이저 TV이 없었을 때 밸류예요. 비소세포 폐암 2018년도 기술 수출하지 않고 안정성은 있었을 때. 근데 지금은 레이저 TV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 이 프리미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건 금리 5%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금리 5% 이것과 또 주식을 비교를 해서 고르는 방법 알려주셨네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절대전략의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저점이 더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환율은 뭐 크게 오른다거나 이러지는 않은데 1320원대 초반 유지하고요. 코스피가 좀 많이 빠지네요. 1% 넘게 1.2% 정도 하락하면서 2450선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조금씩 또 신중하고 조심조심 걸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장 마칠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